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완성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대장경으로 남아있는 고려대장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려대장경은 고려의 현종 때 바로 이제 대가국사 의천의 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행히 전란 때문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고려 고종 때에 완성시킨 두 번째의 대장경인데, 우선 이제 그 당시는 강화도로 정부가 피신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고려의 영토 내에서 목판을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몽고군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해안 지역의 도서지방, 그러니까 섬나라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를 썼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것은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섬에서 자생한 나무이기 때문에 해풍에 강하죠. 아주 질기고,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강화도에서 완성한 제조대장경의 나무 목재는 거제도와 완도, 흑산도 이 일대의 자작나무입니다. 그 자작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 원목을 이제 강화까지 옮겼던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려의 조정에서는 선원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참 우리가 무심한 국민들이어서 사실은 불과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선원사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강화도 어디에 있겠지,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위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1970년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동국대학에서 강화학술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제 여러 전공 교수들을 다 모았었습니다. 역사과 교수들, 불교과 교수들, 철학과 교수들 해서 그 대장경에 관련되는 주변 학문에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사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주목했던 것은 한문 글자는 다릅니다만은 강화의 포구에 선원리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마을이. 그때 이제 우리가 원래 말하는 선원사의 선자는 참선하다라고 할 때 쓰는 선자를 쓰고, 원자는 삼수변의 으뜸원자를 쓰는 그런 절이었는데, 현재는 어떠냐면 신선선자를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마을이, 그 다음에 원자도 그냥 으뜸원자를 써서, 그렇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이 지역 일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일대를 샅샅이 뒤진 결과 그곳에 밭 지역에서 저희들이 주춧돌을 발견하고 땅을 조금 파보니까 거기에서 기와장들이 나오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선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있는 기와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틀림없이 선원사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포구이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들어오는 목재들이 내리고 운반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들도 처음부터 선원사는 강화도의 만이산 쪽으로 붙어 있지 않을 거다, 포구 쪽에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됐죠.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선원사라고 하는 절도 짓고 스님이 상주하면서 이곳이 바로 고려대장경을 만든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자칫하면은 고려대장경을 만든 장소조차도 잊고 사는 불행한 민족이 될 뻔했었습니다. 이 선원사에서 대장경을 만드는 작업을 보면은 우선은 나무의 원목들을 대장경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로 다 자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닷물 속에 넣어서 3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하면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절인 그 나무 목판을 꺼내서 또다시 그늘에서 3년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뒤틀리는 것을 막는 작업이겠죠. 이런 세밀한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려대장경의 원본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 한자 한자를 이 대장경판 위에 새기게 되는데, 이 대장경판을 한자 새기기 전에 108번 절하고 한자 새기고 난 다음에 108번 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경이, 고려대장경 제조대장경의 글자 숫자가 얼마인가 한번 세보니까 1억 8천만 개 정도 돼요. 글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108번씩 2번 216번을 절하려면 우리 선조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몇 번 절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점이 오고, 정말 그분들의 신심, 오로지 목표는 하나잖아요. 몽고의 전란에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부처님의 힘으로 또 몽고라고 부르는 난폭한 군대를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피력을 바라는 그 목적 하나로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대장경을 만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이고 훌륭한 우리의 문화민족이 가질 수 있는 긍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려대장경을 완간하고 난 다음에 이규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그 완간을 부처님께 고하는 군신기고문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에. 참 명문이에요. 잘 쓴 글인데, 이 군신기고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뭐 앞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대장경을 어떻게 만들고 동원된 인원은 몇 명이고 뭐 이걸 쭉 썼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이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고려대장경을 만들었는가. 이 세상에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힘을 내세웠을 때 결코 그 왕조나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없다.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문화다. 문화적인 의지만이 굳건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비록 힘이 좀 부족해서 몽고에게 패하고 몽고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는 저들이 갖지 못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그 문화의식의 발로가 바로 이 고려대장경이다. 참 그때의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로마,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한 3년 전에 유럽에서 그 EU 연맹에서 말썽꾼으로 전락하지 않았어요. 이거 뭐 완전히 국가 부도를 내고 해서 골치 아프고. 저도 그리스 가봤는데 참 관광 사업으로 그저 근근히 살아갑니다 보니까 뭐 정말로 그 아름다운 델보이의 신전과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한데 그 일대가 전부 참 가난하고 이게 유럽일까 싶을 정도라고 느꼈고, 이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제일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계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인데 그 꼴이고, 또 몽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 세계의 반을 지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몽고 어디가 있습니까? 몽고의 반은 중국의 자치력, 또 그 반은 소련의, 러시아의 자치력,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글쎄 그 넓은 초원을 달리던 그런 기계도 사라지고 그냥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문화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조가 개국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태조 이성계가, 그 사람은 비록 배불 정책을 정치적인 이유로 쓰기는 했지만은 불심이 장한 불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 강화도에 있는 이 대장경을 육지로 옮겨야 되겠다. 왜? 아무래도 바닷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것들로서는 도저히 대장경을 온전히 보존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뛰어난 장소가 어디냐? 해인사로 선정을 하고 해인사에 그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조선태조 이성계가 직접 진군 지휘를 하고 순찰사들에게 순례를 시켜서 지금의 해인사로 옮기게 된 것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